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3페이지 주보주용 신뢰,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주신과 보신, 희신을 취하는 방법을 실제 명조를 가지고 검토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제격이라고 해서 지금 예제를 먼저 들은 게 있는데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좀 글씨를 좀 큰 글씨로 제가 써보겠습니다. 개, 사, 개해, 해, 갑인, 인, 임신. 주보지용의 그 부분을 보면 먼저 격신, 제일 강하고 왕하고 청하게 할 수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개수, 그 다음에 개수의 가시는 임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하게 할 수 있는 글자는 간목. 이런 정도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사주의 특징은 사해충이 있죠. 올지 해수가 수가 왕한데 년지와 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해 합이 있고요. 또 인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충과 합이 있어서 충은 합으로 해소한다. 그래서 인해 또 충. 그래서 지지는 충 합이 병견한다고 하죠. 이 경우에는 충과 합이 없는 것처럼 합은 충을 해소하기 때문에 사해충은 인해합으로 해소가 되고요. 또 인해합은 인신충으로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충합이 같이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충합이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왕하고 청한 글자를 찾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구양계 선생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원서에서 말한 이 부분을 그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구 선생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명성이라고 하는 분인데 주보명리의 그 연구자죠. 구양계라는 분이 창시자라면 이분은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팔자급수계량진기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것을 보충하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가 바뀌어서요. 명조를 옮기면 개사, 개, 갑, 인, 임신. 개수가 격신이고요. 청신은 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급수계산이죠. 급수계산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육친입니다. 이 주보명리에서 그 제일 뭐랄까요, 내세울 만한 부분이 바로 이 급수계산과 육친 부분입니다.
이 급수를 계산할 때는 어떤 태극점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재물을 계산할 때는 재성을 중심으로 보고요. 어떤 직급을 계산할 때는 관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여기에 가신을 제거하거나 돕는 청신, 용신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팔자를 이 팔자의 어떤 재물을 본다면 재성을 중심으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관귀 급수를 본다면 관성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팔자가 어떤 지향점, 예를 들어서 부자의 사주인지 귀한 사주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자평진전식으로 말하면 성격된 사주는 제격이든 식신격이든 관격이든 간에 성격된 사주는 모두 부자이기도 할 수 있고요. 귀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격이라고 해서 귀하지 못하고 부자격이라거나 정관격이라고 해서 부자이지 못하고 귀한 사주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자평진전식으로 말하면 어느 글자이든 성격되기만 하면 어느 격이든 다 부귀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평진전식으로 어떤 명주를 분석하면 이게 부자인지 귀한 사주인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법으로 하면 이 팔자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팔자의 의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의향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 팔자는 개수가 격시입니다. 격신이나 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아이덴티티. 이 팔자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이런 거죠. 이 팔자의 정체성이죠. 개수. 그러면 이 팔자가 개수는 정인이죠. 정인. 그러면 이 정인이라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냐? 인성이니까 무슨 연구자나 무슨 학업 이런 쪽이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본다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덴티티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태극점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 팔자는 정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격신인데 여기서 이 아이덴티티 격신을 격신답게 하는 글자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간목이라는 거죠. 간목. 격신을 격신답게 하는 글자는 바로 간목입니다. 이게 청룡신이 거죠. 왜 그러냐면 음양이 혼잡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그래서 진가, 진신, 격신이면 가신은 격신의 이성, 다른 이성이죠. 이성. 이 경우에는 임수가 가신이 되는 겁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팔자의 어떤 의향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임수가 혼잡돼서 투간에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간목이 가장 이 팔자에 필요한 글자입니다. 간목이 없으면 이 팔자는 성격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 팔자의 어떤 의향, 아이덴티티는 개수와 간목을 가지고 논하는 거죠. 간목이 뭡니까? 비견이죠. 이 팔자는 비견의 역할, 이
중요하다. 그러면 비견은 바로 뭐하고 연결될까요? 식상이나 재성하고 연결되죠. 생해주는 식상, 극하는 재성. 그래서 이 팔자는 재물과 연관된 팔자로 가기가 쉽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견은 귀신을 칭찬하니 처이기도 하고요. 육친을 보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거 육친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용전이라고 하는 그 연구자가 구양명리 계량 진론에서 이 팔자를 평주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재성이 보이지 않는데 왜 발제격인가? 인성을 용하니 편재가 인성을 가는 걸 두려워한다. 팔자의 귀신 편재가 보이지 않고 비견으로 편재를 재부를 계산하는 것이다. 어떤 팔자의 의향을 판단하는 계략적인 방법을 지금 용전 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설명을 한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주보명리를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세운 토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써놓은 겁니다. 육친을 분석할 때 지장간이 중요하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장간을 무조건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지장간을 본기, 여기, 중기 무슨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있는 지장간을 다 육친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육친은 지장간까지 보고요. 기타 태극점, 그러니까 처는 재인데 지장간에 어떤 재성이 있으면 그것은 육친을 볼 때는 봐주고요. 다만 태극점으로서 재부를 볼 때는 지장간에 있는 재성이라고 하는 지장간은 무조건 재성의 태극점을 보지는 않는다. 본기 그리고 생황고 여기까지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이관계인이 본기가 있어요. 사이관계 이런 거 좀 읽어보시고요. 예를 들어 이 팔자의 같은 경우는 처와 재부의 태극점은 다릅니다. 처는 지장간도 본다고 했기 때문에 무토가 있죠. 그게 처고요. 재부는 재성을 보는데 토의 본기가 이 사주팔자에는 지금 없는 거죠. 본기는 없고요. 그런데 인목에 생지, 장생지죠. 아까 제가 생왕고, 여기 생왕고. 그래서 인목 중에 있는 무토. 이것을 재성의 태극점으로 보는 거죠. 재부의 태극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쭉 읽어보시면 식신의 학력이 귀신이라면 귀신인데 본기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나 극자 인성이 있으면 학력인 거죠. 이렇게 항상 어떤 태극점을 정하고 그것을 희기를 가린 다음에 그것이 귀신이면 그걸 제거하는 것, 그것으로서 반대 제거당하는 육친이나 태극점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있죠. 식신이 자식성인데요. 귀신이면 그걸 제거하는 만큼 식신을 얻는 거죠. 그러면 식신을 제거하는 게 뭡니까? 인성 아니면 재성이죠. 그걸로 자식을 판단하는 거죠. 재라고 하는 것은 재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태극점의 재성인데요. 이게 귀신이면 비견을 본다거나 아니면 소라는 관성을 보는 거죠. 극하는 비견을 본다거나. 그래서 재부를 판단할 때는 재성의 희기를 먼저 가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희기 판단에
자신이 없거나 불명확하기 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재성이 귀신이면 당연히 그걸 제거하는 비법이나 어떤 설하는 관성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희신인지 귀신인지 귀신인 것 같기도 하고 희신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애매한 그런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확히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 귀신을 태극점으로 하는 분야는 귀신을 제거하는 십신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사주팔자를 가장 먼저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득실을 보는 겁니다. 득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를 보면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재부를 얻거나 잃는 것을 본다면 먼저 태극점을 정하는데 태극점이 재성을 재라는 십신이죠. 이걸 태극점이죠. 이게 희기를 가린 다음에 그게 귀신인데 잘 재화되고 있으면 재를 얻는 거죠. 재화되지 못하고 있으면 아니면 재화되는 걸 방해하고 있으면 재를 잃는 것이고요. 이렇게 득실을 기준으로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태극점을 바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 논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정제라고 하는 그 명나라 그 황제의 사주인데요. 이것도 좀 크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신해, 경, 인, 을림미, 기묘. 일단 가장 큰 특징은 해미묘, 삼합 목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해합, 육합이 있네요. 이런 경우는 바로 방국이 아닙니다. 합, 그 다음에 국, 병견이겠네요. 아니면 합국 재래라고 하죠. 재래. 특징이 이런 특징이죠. 그러니까 목국에 이네요. 목까지 있네요. 또 합까지 있네요. 일단 1번 목이 제일 강함하죠.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것을 제거하기가 쉬울까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경금은 똑같이 인월이기 때문에 경신금은 모두 약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천간을 보니까 비록 좌지에 극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기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년간에 신이 있습니다. 신금. 그러면 신금이 기토의 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금을 보니까 좌지 해수에 그래도 뭐 욕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운이 있습니다. 또 지지에는 미토도 있네요. 그러면 이 팔자는 경과 신을 두고 봤을 때는 신금이 좀 더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신은 의를 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은 을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격은 갑이 되고 청하게 하는 것은 신금이 되고 간목은 해 중에 임수가 도수겠구나. 경금을
기토로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토는 신금을 돕는 것으로는 원래는 좋은데 이 팔자는 배열상 경금을 먼저 생함으로 배열상 기신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왜 구분하느냐면 원국에서는 원래 타고난 그 성향은 기라고 하는 것이 희신인데 배열상으로 경금을 먼저 생하는 바람에 그 신 역할을 못하고 기신 역할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토라고 하는 재성, 이게 이 사주팔자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면 록겁격이겠죠. 록겁격, 그리고 록겁용살, 신금이 용신이 되는 거죠. 일단 비겁이면 다른 데서 용신을 취하니까 신금으로 용신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관성을 제거합니다. 살성을 제거, 상관가살이죠. 그런데 이 팔자는 또 거기다가 경금이 혼잡돼 있죠. 그러면 우선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병수론이 왔습니다. 병수론이 오니까 병화는 일타, 이피, 신금을 살성 신금을 합해서 제거하고요. 경금, 관성을 극해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도 제거하죠. 그러면 아주 제일 좋은 운이어야 됩니다. 병술운의 병이. 그런데 이 운에 완전히 망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격국용신적인 어떤 그 프레임으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곡법으로 보면 충분히 풀리죠. 여기는 지금 이 원국의 급수, 황제, 그다음에 어떤 일국의 영수 이런 직위는 12급을 기준으로 봅니다. 급수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연간은 존장이고 희용신이며 연애시까지 격신 간목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12급은 되는데 다만 이렇게 거류가 없고 기토는 먼저 경금을 용신이 청하지 못하다. 병수론이 나옵니다. 병수론. 이건 주부법 방식의 어떤 설명입니다. 합거하는 거죠. 신금을. 술은 을목 비견의 고, 인술 화국으로 인약을 파괴. 이런 식으로 해서 원명의 비견 기신이 생황하고 따라서 화로 인해서 타버린다. 목이 왕한데 운에서 화국, 병, 술, 인술, 병. 화가 굉장히 강하죠. 목다 화식이 아니고 목왕, 화왕해서 타버리는 겁니다. 분. 목.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불을 지르고 자살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이 팔자를 각 학인마다 분석하는 시각을 제가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